중국 북동부 도심공원에서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국의 자문위원회가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나소 카운티 경찰국이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멀로 카운티 판사 메러디스 바카가 최종 인준되면 한인으로는 뉴욕주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오늘 뉴욕주 차량국이 주민들이 모바일 기기에 운전면허증과 뉴욕주 아이디를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아이디를 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의료비 체납금에 대해서는 신용점수에 반영하지 못하고 컬렉션 징수에도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정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식료품점 트레이더조가 한정판 미니 아이스백을 출시했으며 재판매 사이트 이베이에서는 19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라졌던 자동차 가격의 파격 할인이나 인센티브 제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세를 징수하려던 MTA의 모든 계획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무기한 연기로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중국 북동부 도심 공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중국 공안 경찰은 칼로 찌른 용의자 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가 특정인을 겨냥한 공격인지 무차별 공격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공안 경찰은 오늘 칼로 찌른 용의자 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린시 경찰 당국은 코이라는 성의 55세 남성이 공원에서 걷던 중 외국인 1명과 부딪혔으며 이에 코이가 그 외국인과 같이 있던 다른 3명의 외국인을 칼로 찔렀다고 전했습니다. 코이는 이때 사건에 개입하려는 중국인 1명도 찔렀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한 코넬 대학의 강사들은 지린시 베이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코넬 대학 측이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중국 외교부의 린지안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린시 베이샨 공원에서 벌어진 공격을 초기 조사에서 볼 때 다른 사건과 연관이 없는 고립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강사들이 속한 미국 코넬 대학의 조나탄 브랜드 총장은 성명으로 강사 4명은 베이화 대학 정규 교수 1명과 공원에 있던 중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특정인을 겨냥한 공격인지 무차별 공격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베이화 대학은 지리시 광역권에 소재하며 지린시는 베이징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문으로 이 칼찌름 공격 보도를 알고 있으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뉴스는 중국 당국에 억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매체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계정이 이 공격에 관한 해외 언론 보도를 올렸지만 관련된 해시태그는 주요 포털에서 봉쇄됐고 사진과 비디오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뒤 헌터 바이든이 총기 구입 시 허위 진술을 한 것과 연방 허가를 받은 총기 딜러에게 총을 구입할 때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한 뒤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배심원은 이 같은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중대하지만 사건이나 심각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았고
초범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불법 총기를 구매할 때 규제 약물 중독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체크했으며 이는 연방 총기 양식을 진실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판 내내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유죄 판결에 실망하기보다는 지난주 내내 가족과 지역사회, 친구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위로에 감사하고 있다며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이번 유죄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동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나온 것으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죄 판결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차남 리스크로 인해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탈세 관련 재판은 9월 LA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문위원회 승인에 따라 FDA 승인이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인 600만 명 이상이 현재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릴리가 만든 치료제의 이름은 도나네맙으로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의 인지 저하를 완만하게 늦추는 기능이 확인됐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뇌의 부종이나 출혈 등 상당한 위험도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효과가 있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미국인 600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문위가 도나네맙을 승인함에 따라 FDA 승인이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그는 FDA가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신약은 뇌의 단백질인 아밀로이드에 거칠고 단단한 공들이 쌓이면서 알츠하이머가 시작된다는 가설에 근거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이와 유사한 아밀로이드 퇴치약인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레켐비가 2022년 승인된 바 있습니다. 도나네맙은 레켐비와 마찬가지로 정맥 주사로 투여됩니다. 도나네맙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몇 개월 정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나네맙을 복용한 거의 절반이 1년 동안 같은 인지 수준에 머물렀으며 하지만 복용한 환자 중 3명이 약물과 관련한 뇌 부종이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뇌 스캔 결과 아밀로이드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릴리의 신약이 가진 매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 나소 카운티 경찰국이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국이 어제 오후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건설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우드버리 92 페어헤븐 블루버드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유해가 있을 수 있다는 911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후 현장을 찾아가 땅을 파헤쳤을 때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유해는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뉴욕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주 롱아일랜드 연쇄살인범 렉스 휴어먼에 대한 2개 살인 혐의가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올해 60세인 연쇄살해범 렉스 휴어먼은 2010년 길고비치 오션파크웨이에서 외딴 곳에 버려진 자루에 담겨있던 여성 4명 가운데 3명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추가로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7월 체포됐으며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가서 집이 빈 틈을 타 20대 성매매 여성들만 타깃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맨해튼에서 성공한 건축가로 활동해오며 이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의 하드드라이브 내 살인 계획서를 발견했고 그가 철저히 계획하고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그는 약 30년 전부터 연쇄적으로 여성들만을 살해해온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방 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법원 뉴욕 서부 지법의 판사로 지명한 메르디스 바카 현 문로 카운티 판사로 바카 판사가 최종 인준되면 한인으로는 뉴욕주 최초의 연방 법원 판사가 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의 판사로 지명한 한인 입양아 출신의 메러디스 바카 현 멀로 카운티 판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바카 판사가 연방법원 판사에 최종 인준되면 한인으로는 뉴욕주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생후 6개월 때 한국에서 뉴욕주 로체스터로 입양된 바카 연방판사는 버팔로 법대를 졸업한 후 10년간 검사로 일했고 지난 2020년 멀로 카운티 판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현재까지 카운티 법원 판사와 뉴욕주 법원 판사 대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재직 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연방법원 판사 인준안이 통과되면 바카 판사는 연방법원의 종신 판사가 됩니다. 바카 판사를 차기 연방법원 판사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천한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바카 지명자는 전문성과 예리한 법적 통찰력, 깊은 제도적 지식,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 등 법학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춘 최고의 후보라고 소개한 후 그녀가 연방법원 판사에 인준된다면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에서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최초의 판사가 되는 것이며 아시안으로는 남녀를 통틀어 최초의 판사가 되는 것이라며 그녀를 추천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뉴욕주 촬영국 DMV가 주민들이 모바일 기기에 운전면허증과 뉴욕주 아이디를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아이디를 출시했습니다. 방복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오늘 운전면허증 및 뉴욕주 아이디를 모바일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아이디 앱을 출시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연방교통안전청과 뉴욕주 교통국이 협력해 모바일 아이디를 출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뉴욕 주민들은 모바일 아이디를 사용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물론 라가디아 국제공항 등 전국 25개 공항 검문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모바일 면허증, 디지털 아이디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현재 총 8개 주에서 모바일 아이디를 허용하고 있으며 11개 주는 모바일 아이디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아이디는 본인의 얼굴 인식 또는 비밀번호 6자리를 통해 잠금을 해제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운전연습 허가증, 신분증 등을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고 실제 아이디로 인정됩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아이디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의료비 체납금에 대해서는 신용 점수에 반영하지 못하고 컬렉션 징수에도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정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미 국민 1억 명 이상이 의료비를 갚지 못해 신용 점수가 폭락하는 일은 피하게 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 부채에 대해 병원이나 보험사 등이 크레딧 콜렉션 컴퍼니로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마련합니다. 새 규정은 모든 의료비 부채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보험사 등 메디컬 프로바이어들이 3대 신용기관들과 컬렉션 컴퍼니에 통보하거나 넘겨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료비 부채 때문에 신용 점수가 폭락해 취업이나 아파트 렌트, 자동차 등 각종 융자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용 점수가 낮으면 취업이나 아파트 임대 거절, 각종 융자에서 높은 보증금을 내고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새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비를 갚지 못해 고통받아온 미 국민 1억 명 이상이 의료비와 고통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새 정책이 시행되는 대로 이미 게재된 의료비 체납 기록을 모두 삭제하게 돼 신용 점수를 올려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1%인 1억 명 이상이 의료비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비 빚에 시달리고 있는 미 국민들은 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과거 미니 캔버스 톱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식료품점 트레이더 조스가 한정판 미니 아이스백을 출시했습니다. 출시된 지 일주도 채 되지 않아 여러 지역의 매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품절되었으며 재판매 사이트 이베이에서는 19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4일 식료품점 트레이더조에서 미니 아이스백을 출시했습니다. 이 한정판 제품은 단열벽, 상단 지퍼, 2개의 튼튼한 손잡이와 1.5갤런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3.99달러에 판매되며 마젠타와 청록색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미니 아이스백은 차가운 에피타이저나 음료수 6캔을 넣기에 적합하고 일상적으로 학교나 직장에 도시락을 가져가는 용도로도 적절한 크기입니다. 트레이더조는 과거에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던 일반 사이즈 아이스백과 미니 캔버스 토트백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미니 캔버스 토트백은 너무 인기가 많아 이베이 등 재판매 사이트에서 $1,000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조는 고객들에게 이번 토트백이 다음 유행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더조의 한 대표는 트레이더조는 항상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팬페이지에선 이미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이 오픈하기 전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재판매 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10배에서 12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베이에서 단일 마젠타 가방을 $99에 판매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또 다른 판매자는 한 쌍을 $155에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각 톳백 원래 가격의 19배가 넘는 셈입니다. 한편 트레이더조는 여름 말에 또 다른 아이스백을 출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자동차 왕국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지갑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4년 동안 닫혔거나 사라졌던 자동차 가격의 파격 할인이나 인센티브 제공이 되살아나오고 있습니다. 각 자동차 딜러들은 수천 달러씩 파격 할인해주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컴퓨터 칩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들의 공급난과 자동차 생산 감소에 따른 재고 부족 등으로 자동차 가격을 깎기는커녕 웃돈까지 내야 했던 시기에서 정반대로 반전돼 파격 할인과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포드와 스텔란티스, 현대와 기아, 복스바겐,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객들을 잡으려고 수천 달러씩 파격 할인해주거나 캐시백, 제로 이자율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평균 세차 가격은 47,000달러에 할부금 이용자 시 평균 이자율이 11.6%여서 월 평균 735달러나 내야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멈칫해온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텔란티스 산하, 다지와 크라이슬러, 전기차들 중에서는 현대와 기아, 포드,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파격 할인이나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다지와 크라이슬러는 제조업체 권장 소매가보다 $3,600에서 $11,000나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램 픽업 트럭은 $4,000의 캐시백을 제공해 그만큼 할인받아 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포드 에스케이프 SUV는 2023년형에 대해 $5,50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SUV 전기차는 2년 리스할 경우 세제 혜택을 포함해 $13,000나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 Y 모델 SUV에 대해 자동차 할부 금융 시 0.99%의 저리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달 말부터 교통 혼잡세를 징수하려던 MTA의 모든 계획이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의 무기한 연기로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에 MTA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난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교통혼잡세 시행을 3주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시행안을 전격 무기한 연기하면서 재정난에 봉착했습니다. 잔오리버 MTA 회장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난에 부딪힐 것이라며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 및 지원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교통혼잡세 징수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자금난 해소는 물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교통혼잡세 시행이 막히면서 신호등 교체 및 지하철역 보수공사 등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 회장은 대중교통은 뉴욕시와 2,300만 이용객들의 이동수단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뉴욕시 대중교통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MTA 26일 자금 집행 및 흐름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리버 회장은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현재 보류됐을 뿐 시행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교통혼잡세 시행을 3주 앞두고 주민들의 가정경제에 대한 우려와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뉴욕시를 찾는 발길이 줄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타격을 주고 뉴욕시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교통혼잡세 시행을 전격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제다이 역을 맡은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가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의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디즈니는 에콜라이트가 지난 4일 공개 이후 닷새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110만 회의 시청 횟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개된 작품 중 같은 기간 기준 최고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닷새 동안 에콜라이트를 시청한 시간은 총 777만 시간에 달했습니다.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피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피를 내도록 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이미 공동 발의자가 31명 참여한 상황입니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셈입니다. 뉴욕시 정부와 계약을 맺은 3K 프리K 유아원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약 1,300개의 지역사회 기반단체와 계약을 맺고 시 전체 3세에서 4세 아동의 60%에 해당하는 약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해 1,300개가 넘는 공립교 정문에 원격 도어 잠금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며 4,260만 달러의 규모 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계획은 유아원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아원에 지원되는 시 자금에는 보안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부 유아원 원장은 지원금 일부를 사용해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환경보호 및 공공안전 강화 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통과된 기후변화 슈퍼펀드 법안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기후온난화 온실가스 축적에 책임 있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뉴욕시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는 현재 뉴욕시 150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600개 교차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1994년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이후 단속 카메라가 달린 교차로에서 위반 사례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적발될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전자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10대들을 유혹하는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연방검찰과 보안청, 또 우편검열국 등과 함께 불법 전자담배 관련 집중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현재까지 소매와 제조 등 불법 업체에 총 1,100여 개의 경고장을 발행했고 일부에는 판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된 불법 제품들이 마구잡이로 유통되면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